자,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자, 오늘은 EBS 고전산문 4강 이생 규장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소설이라고 불리는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소설이라고 하면 인물 사건 배경이 되게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인물 사건 배경이 굉장히 잘 드러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단편 소설 집을 냈어요. 금오신화라고 하는데 뭐 자기 집 뒷산에 금오산이 있어가지고 금오신화라는 걸로 이제 냈거든요. 5편이 들어있는데 5편 다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에도 너무 잘 나오고 사실 내신에도 너무 잘 나오죠. 뭐 이생규장전이나 남염부주지나 취유부벽정기나 용궁부연록이나 하나 뭐 있죠? 만목사 저폭이나. 자, 이런 5편은 다 알아두는 게 좀 좋겠죠. 이생규장전은 이게 앞부분 줄거리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줄거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생하고 최랑이 있어요. 이게 애정 소설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생하고 최랑, 이생이 남자, 최랑이 여자 이렇게 있는데 생은 선비란 뜻이에요. 둘이 이제 이생이 지나가다가 이생규장전, 이게 담장을 넘어본 이야기라는 뜻이거든. 담장 넘어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봐요. 너무 예쁘다. 최랑도 이생이라는 애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아. 그래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눈빛만 주워봤다가 이제 이생이 담장 넘어가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담장이라는 게 이제 장애물이겠죠. 장애물이 1번이 담장이겠죠. 장애물을 넘고 진정한 사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자유연애 사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자유연애 하지 않고요. 다 중매 결혼하죠. 부모님이 결혼하라는 사람들하고만 결혼하기 때문에 이 담장은 당시 이제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얘기를 해줘요. 이걸 깨트리고 이제 사랑을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돼! 어떻게 얘랑 결혼해? 해서 이제 최랑네 집 부모님과 이생네 집 부모님 모두 다 반대해서 이제 이생을 기숙학원 같은 데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헤어지고 이제 최랑이 엄마 아빠 나 그럼 밥 안 먹어. 나 굶어 죽음. 이생하고 결혼하면 굶어 죽을 거야. 해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장 극복해서 결혼하게 되고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홍건적의 난이 터져가지고 최랑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최랑이 되게 주체적 여성으로 나오죠. 그래서 죽었는데 부활해요. 이제 부활해가지고 다시 만나다가 저승이 또 다시 이제 저승의 운명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3번의 만남과 3번의 헤어짐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고요. 같은 구조가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되게 더 애절하고 절절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애정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보기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김시습이 단종을 되게 추종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최랑은 이제 김시습이 보고 싶어하는 단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생은 김시습 본인, 뭐 아니면 뭐 생육신, 뭐 이런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보면은 이제 임금과 신하의 이제 강한 지조와 절개가 이거의 이제 주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보기에서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작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쯤 돼요. 달빛이 이제 밤이죠. 밤에 달빛이 희미하게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먼 데서부터 가까워졌고 발걸음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니 바로 최씨였다. 이거는 이제 죽은 줄 알고 있었다. 요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죽은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3번째 만난 거예요. 이제 헤어지고 3번째 만남이 되는 거고요.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의심 없이 물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이제 좋아한 거지. 당신은 어디로 피나나요? 목숨을 부지하였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걸 사실 그런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이생은 그냥 귀신인 거 알지만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뭔가 다 깨져버릴 것 같으니까 모른 척 살아가요. 그간 사정을 얘기했다 하고 이제 최 씨가 무려 이만큼이나 엄청나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사건을 되게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요약적 제시합니다. 자신의 삶을 얘기하죠.
저는 양가의 딸로서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아 순옥해야 바느질만 하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웠습니다. 오로지 규중의 법문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을 한번 엿보신 후에,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만남이고요. 자, 이게 제목의 의미예요. 이생 규장, 이생이 이제 여성의 집 담장을 넘어본 이야기. 엿보신 후에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되게 주체적으로 자유연애 했다는 거야. 그 최랑의 성격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 여성이에요.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죠. 자신의 이제,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자신의 이제 지조와 절개를 바쳤다. 꽃 한 번 하고 웃고 난 뒤에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에서 다시 만날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휘장에서 다시 만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결혼할 때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든. 그런 온정이 100년 넘쳤죠. 남녀간의 사랑이 너무 넘쳤다. 두 번째 만남이죠, 이게. 말이 여기에 이러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군요. 평생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여기서 이제 뜻밖의 횡액은 다시 한번 헤어지게 되고요. 홍건적인 아니에요. 나를 만나 구렁이에 뒹굴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죽을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걸 택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최랑의 사상이 드러났는데, 몸을 맡기지 않고 그냥 죽었다 차라리. 그러니까 나는 목숨과 지조와 절개가 있으면 지조절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목숨 같은 거 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정절을 지켰다. 나는 다른 남자에게 몸을 바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전쟁이 났지만. 그건 천선로 그렇게 된 것이지 인정으로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외진 살골에 당신과 헤어진 후에 짝 잃고 날아가는 외로운 새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비유적인 표현, 최랑을 얘기하는 거고,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지만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같은 말이에요 이거. 요거랑. 자, 하지만 누가 한마디 끊어진 재처럼 식어버린 제 불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들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이런 걸 통해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리기도 전에 오늘날에 든 근심과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추연이 피리를 불어 이게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고사 인용했고요. 봄바람에 골짜기를 일으켰으니 저도 천년의 연의 이승이 돌아왔듯 이곳에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봄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옛날에 뭐 이런 고사가 있어요. 나도 환생했다, 환신했다, 몸을 얻어서 다시 돌아왔다. 복례산이라고 이제 신선들이 사는 산이 있어요. 복례산에 10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은 단단히 맺어졌고, 취굴이라고 신선이 사는 굴이에요. 취굴의 삼생, 전생, 현생, 후생의 향이 그윽하게 풍겨나오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고사야. 요런 부분도 이제 싹 다 고사고요. 정을 되살려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이 고사의 뜻은 그냥 내가 환생했다 뜻이고, 만약 당신이 맹세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적극적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냥 다시 만날래? 그러자 이생이 그대 바로 덤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피동적이야.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고 되게 자기가 이제 피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두 사람은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재산이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하지 않았는가를 묻자 잃지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은 어디 있어? 그냥 버려지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정회를 나눈 뒤에 잠자리에 들었고 즐거움이 예전과도 같았다. 다음날 최 씨와 함께 이생이 재물이 묻혀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과연 금은 몇 덩이와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양가의 부모님 유고를 수습한 이후에 오간산에 합장했다. 제사를 지녀 예를 극진히 거쳤다. 이걸 잘 보면 유교, 불교, 도교적 이미지가 전부 다 잘 나와요. 지조와 절개나 이 제사를 지내드리는 부분은 유교인 거고, 아까 삼생, 뭐 환생하는 이런 느낌은 이제 불교에 가까운 거고, 뭐 복례산이나 취굴이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도교적 이미지가 있거든.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의 이미지가 다 잘 나오는 작품이고,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이걸 사자성어로 두, 문, 불, 출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구하고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 친척이나 손님에게 기륭사로 할애하고 조문할 일이 있더라도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일에 관련돼서 미련이 없어요. 약간 염증이 있는 거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세상 일이. 그냥 내 아내만 좋은 거야. 그러자 어느 날 최 씨가 말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 우리 3번 만났잖아.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우리 이제 헤어져야 돼. 즐거움이 다하게도 전에 슬픈 이별에 닥쳐오네요. 사자성어로 흥, 진, 비례. 무슨 일로 그러? 저승의 운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헤어져야 되는 이유는 저승의 운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련이죠. 하느님과 저와 함께 연분이 끝나지 않았고 제가 죄가 없으니까 저를 환생시켜줘서 잠시 있게 한 겁니다. 하느님은 조력자야. 좋은 사람이야. 환생시켜줬어. 근데 운명적으로 어차피 우린 헤어져야 돼. 그래서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 없습니다. 자, 시험에서 굉장히 잘 물어보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2번 다시 못 만납니다. 이제 여기서 헤어지면 끝이에요. 예를 들면 저승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다 틀리는 거니까 고르시면 안 돼요. 끝, D-N. 이제 못 만나요. 3번 끝, N, 끝, 안녕, 빠이. 됐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문제에서. 이생은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생이 되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 여기서 태도가 좀 바뀌어. 약간 적극적으로. 이생도. 여기서 태도 변화를 알 수 있고요. 내 차라리 너와 함께 같이 죽을지언정 어찌 혼자 살아갈 수 있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었을 때 종들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유해가 벌어졌을 때 당신이 아니면 누가 묻어주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고사 또 인용했죠. 어버이가 살아있을 때 예로 섬기고 돌아간 시에 예로 장사 지낸다고 했는데 당신은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정성을 감격해서 한편으로 나 자신이 부끄럽소. 인간 세상 더 머물면 안 돼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모든 게 잘 됐으니 좀 더 이따 가자. 당신의 목숨은 아직 남았지만 저는 귀신의 명부에 자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다. 이게 1번.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 미련을 두게 된다면 저한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누를 끼치게 된다. 이게 2번. 내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지. 제 유해는 아무것이나 흩어지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좀 제사를 지내주세요. 2사람 마주보고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부디 안녕히 지내세요. 말을 마친 최 씨가 희미해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끝. The end. Bye. 네. 이생위장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